직장 생활에서 말 한마디가 바꾸는 인생, 철학자들이 알려주는 말조심의 지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은 직장에서 한마디 말 때문에 인간관계가 꼬여버린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소문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보신 적은요?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정말 흔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 사례들을 통해 직장에서 말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수천 년 전 철학자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지혜로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소문 한마디가 바꿔버린 직장 생활. 먼저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서울의 한 공제회 회계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 김미영 씨. 20대 후반의 성실한 직장인이었어요. 그런데 같은 팀 선배들인 박 과장과 이 대리가 김미영 씨에 대해 이런 말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출납 자리에 와서 버티겠느냐? 회계도 모르는 사람이 회계팀에 와서 팀 분위기를 흐린다. 더 심각한 건 이거였어요. 김미영 씨가 같은 부서 남자 동료와 점심을 함께 먹고 업무 관련해서 대화를 나누는 걸 본 이들이 온 사무실에 이런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쟤네 뭔가 있는 것 같아. 사귀는 거 아니야? 같이 야근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하던데.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김미영 씨가 이런 허위 소문과 괴롭힘 때문에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든요. 매일 출근하는 게 지옥 같았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아마 박 과장과 이 대리는 그냥 잡담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잡담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럴 때 탈무드의 지혜를 떠올려 보세요. 탈무드에는 이런 교훈이 있어요. 말은 칼보다 날카로우니 한번 내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다. 그리고 대화와 설득, 상호 존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가르치죠. 만약 박 과장이 김미영 씨의 업무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직접 대화를 통해 도움을 주거나 상사에게 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했어야 해요. 뒷담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다음은 더 흔한 사례예요. 작년에 첫 직장에 입사한 A씨의 이야기입니다. A씨는 신입사원이다 보니 당연히 업무에 서툴렀어요. 그런데 한 상급자가 다른 부서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우리 막내 진짜 일을 못해. 컴퓨터도 제대로 못 다루고 기본 상식도 없어. 저런 애를 왜 뽑았는지 모르겠어. 이 이야기가 회사 전체로 퍼지면서 A씨는 바보 취급을 받게 됐어요. 다른 부서 사람들도 A씨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A씨는 매일 출근하는 게 고통스러웠다고 해요. 2021년 직장갑 719 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1091건 중 뒷담화로 인한 모욕 명예훼손이 405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어요. 그만큼 이런 일이 정말 흔하다는 거죠. 이럴 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지혜를 생각해보세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타인에게는 관용을, 자신에게는 엄격함을. 그리고 또 이런 말도 남겼죠. 사람은 누구나 우리와 같은 인간이므로 존중받아야 한다. A씨의 상급자가 정말 A씨를 도우고 싶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험담을 하는 대신 A씨에게 직접 조언을 주거나 멘토링을 했어야 해요. 그게 진짜 선배의 역할이겠죠. 세 번째 사례예요. 회식 자리 농담이 법정까지. 세 번째 사례는 정말 충격적이에요. 어떤 회사 회식 자리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몇몇 직원들이 술에 취해서 동료 여직원에 대해 성적인 농담을 했어요. 쟤랑 누가 사귀고 있대. 둘이 뭔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요. 그냥 술자리 농담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이 이야기가 회사 전체로 퍼지면서 그 여직원은 엄청난 굴욕감을 느꼈어요. 매일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일해야 했고 결국 정신적 고통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이 사건도 법정까지 갔고 회사는 7천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세네카의 지혜를 떠올려 보세요. 모든 새로운 시작은 다른 무언가의 끝에서 온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말이에요. 진정한 행복은 타인을 해치지 않고 현재를 즐기는 것이다. 회식 자리에서 즐겁게 이야기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그 즐거움이 다른 사람의 고통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겠죠? 실전 해결법 1. 공자의 황금률 적용하기.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아볼까요?
공자는 논어에서 이런 황금률을 제시했어요.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마라. 실천 방법. 말하기 전에 3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 입장이라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일까? 뒷담화에 참여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는 본인과 직접 해보시죠라고 정중하게 화제를 돌려보세요. 소문을 들었을 때 퍼뜨리지 마세요. 잘 모르는 일이니까 확인해보고 이야기하죠라고 해보세요. 실전 해결법 2.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자기절제. 황제이면서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운명이 너를 묶어놓은 환경을 받아들이고 운명이 너와 함께하게 한 사람들을 사랑하라. 실천 방법. 감정적일 때는 24시간 기다려보세요. 화가 났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세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왜 저 사람이 그런 말을 했을까? 혹시 오해가 있는 건 아닐까? 직접 대화로 해결하세요. 소문이나 전언이 아닌 당사자와의 직접적인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실전 해결법 3. 세네카의 지혜로운 침묵. 세네카는 말했어요. 말은 마음의 거울이다. 그리고 이것도 기억하세요. 우리가 상상 속에서 겪는 고통이 현실보다 더 크다. 실천 방법.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입 밖에 내지 마세요. 비판보다는 건설적 제안을 하세요. 저 사람 일 못해가 아니라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개인적인 이야기는 회사에서 하지 마세요. 특히 연애나 사생활 관련 이야기는 절대 금물. 소문을 들었을 때 대처법.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들었다면 1단계 사실 확인.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직접 봤나요? 아니면 들은 이야기인가요? 2단계 중단 요청.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는 하지 말아요. 본인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어떨까요? 3단계 화제 전환. 그보다 업무 이야기를 해봐요. 점심 뭐 먹을지 생각해 봅시다. 공자가 말했듯이 품위 있게 행동하고 친절하게 대하라. 만약 내가 소문의 피해자가 된다면 안타깝게도 아무리 조심해도 소문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증거 수집하기. 언제, 어디서,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기록. 가능하다면 증인 확보. 녹음이나 문자, 카톡 등 증거자료 보관. 2. 공식 채널 이용하기. 직속 상사나 인사팀의 상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이용.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1522에 9000번. 3. 법적 대응 고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해당 여부 확인. 노무사나 변호사 상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말을 기억하세요. 선행을 하고 용서하며 모든 거짓에서 자유로워져라. 하지만 용서는 무조건적인 참음이 아니에요. 정당한 권리는 지켜야 합니다. 관리자라면 이렇게 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팀장이나 관리자라면 더 큰 책임이 있어요. 1. 예방이 최고의 치료. 팀회의에서 건전한 소통 문화 강조. 뒷담화보다는 건설적 피드백 문화 조성. 정기적인 1:1 면담으로 문제 조기 발견. 2. 문제 발생 시 신속 대응. 편견 없이 양쪽 이야기 들어보기. 감정적 판단보다는 사실 중심으로 접근. 필요시 전문 노무사 도움받기. 공자의 가르침을 실천해보세요. 예의, 관용, 정직, 인내, 친절. 말의 힘을 현명하게 사용하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는 매일 수십, 수백 마디의 말을 해요. 그 중에서 몇 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좋은 방향으로도 나쁜 방향으로도 말이죠. 수천 년 전 철학자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지혜는 여전히 유효해요. 세네카 말하기 전에 생각하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타인에게 관용을, 자신에게는 엄격함을. 공자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마라. 탈무드 대화와 상호 존중으로 문제를 해결하라. 기억하세요. 한마디 말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위로와 힘이 될 수도 있어요. 공자가 말했듯이 멀리서 친구가 찾아오는 것보다 기쁜 일이 또 있을까요? 좋은 말 한마디로 진짜 친구를, 동료를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훨씬 행복해질 거예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